6개월 전 참사가 발생한 그 현장인 무안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다시피 6개월 전에 파괴됐던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도 6개월 전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주항공 참사 이후에 이 무안공항은 모든 게 6개월 당시 상황으로 멈춰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방위각 시설도 보수 공사가 되지 않고 있고, 공항 대합실 1층에는 전라남도가 설치한 분향소가 그대로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향소를 설치했던 전라남도도 2월 15일 49제가 끝나는 2월 15일 철거하기로 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유족들의 반대로 철거하지 못하고 있고, 2층에 있는 40개가 넘는 텐트 역시 유족들의 반대로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공항 정상화를 막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 전남 여행업계에서는 이 무안공항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 돼야지 자신들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론 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제주항공 참사 원인이 셋대가 원인이다. 그리고 방위각 시설이 참사의 원인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항공사인 제주항공은 민형사적 책임을 대부분 빠져나가게 됩니다. 제주항공 측에서는 이렇게 항변을 하겠죠. 셋대와 충돌했지만 우리는 항공기를 어찌 됐든 활주로에 붙였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그 활주로 둔덕 방위각 시설 때문에 그런 참사가 벌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항공 측에서요. 그렇지만 반대로 참사 원인이 기체 결함이고 정비 불량이다, 이렇게 되면은 보잉사나 특히 제주항공은 민형사적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항공사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상식과 정보에 기초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고 당시에 줄곧 셋대와 충돌했다. 셋대와 충돌한 게 참사의 원인인 양,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그렇게 얘기돼 왔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폭행 후에 이제 저희와 충돌한 걸로 저희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폭행 이유가 밝혀야 돼요. 그래서 폭행 이유는 이제 그래서 우리 조사 단계에서 그건 알 텐데, 일단 조종사는 폭행을 결정하고 나서 저희와 충돌됐다, 그 부분은 우리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셋대 충돌이 먼저가 아니고 착륙하려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고 어라운드 폭행을 하다가 셋대와 충돌한 것이다, 이렇게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관계자가 저에게 그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폭행을 시도했을까? 우리가 추론하기로는 셧다운이 됐다, 모든 전원 공급 장치가 나갔다. 그래서 랜딩 기어, 착륙에 필요한 랜딩 기어, 플랩 이런 게 작동하지 않아서 갑자기 착륙하려다 갑자기 폭행을 시도한 것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체 결함 장비 정비 불량, 이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과연 제주항공 사고기가 이 무안공항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했는가? 이 보잉 737 이 항공기는 사진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쪽의 엔진이 기체보다 낮습니다. 만약에 동체 착륙을 한다면 엔진이 먼저 활주로에 닿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네. 엔진이 활주로에 닿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동체 착륙인가요? 다른 사례 실제 동체 착륙을 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Ogień jest, no. 이 동체가 이처럼 바닥에 동체가 닿기 때문에 그만큼 제동력은 좋아지죠. 제동력이. 그래서 짧은 거리에서도 이 질주하지 않고 뭐 멈출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시면은 이 당시 영상을, 제주항공 당시 영상을 보시면은 무한공항 활주로 위를 날고 있을 때 꼬리 부분에서 세 벌의 불꽃이 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기수가 들려지니까, 비행기 앞부분이 들려지니까 꼬리 부분이 활주로 바닥과 부딪히면서 불꽃을 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제주항공 사고기가 무한공항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했는가,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 활주로 끝나는 부분, 물론 활주로 끝나는 부분, 그러니까 둔더 가까이 와서는 엔진이 땅바닥에 닿습니다. 파편들이 튀기 시작합니다. 이건 실제로 동체 착륙을 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 블랙박스입니다. 이 블랙박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종실 음성 기록을 저장을 하고 또 비행 기록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블랙박스가 프랑스로 보내졌죠. 왜냐하면 보잉사에서, 미국 보잉사에서 비행기를 만들지만 이 블랙박스는 프랑스에 있는 회사에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강한 충격과 강한 열에 견디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이 아니죠, 전부죠, 이 꼬리 부분에 장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제주항공 사고기가 꼬리 부분은 전파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주항공 블랙박스는 전혀 손실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파괴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보도에서는 무슨 커넥터가 뭐 떨어졌네, 뭐 연결 부위 아니겠습니까? 떨어졌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중에 나온 얘기가 결국은 4분 7초에 데이터가 없다,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분 7초면 어떻게 되냐? 12월 29일 아침 8시 58분 50초부터 방위각 시설과 부딪히는 9시 2분 57초 사이에 그 4분 7초의 시간의 기록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서 블랙박스가 기록하다가 멈췄는가? 그래서 제가 블랙박스 관련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블랙박스는 전원 공급을 비상전원 장치로 통상적으로 공급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전력 공급 장치가 셧다운이 됐더라도 블랙박스는 기록을 계속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활주로에서 사고기가 지나갈 때 적어도 오른쪽 엔진은 살아있는 것으로 그 엔진 소리가 납니다. 이 엔진 소리만 들어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는 8시 58분 50초에 셧다운이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 이후로 조종사와 관제탑 간에 교신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전력으로, 무슨 전원으로 교신을 했죠? 19번 활주로로 착륙하라, 이렇게 관제탑에서 교신을 하고, 그 전원은 어디서 온 전원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블랙박스의 4분 7초가 뭘 의미하지? 이 삭제됐거나 아니면 기록되지 않은 이 4분 7초는 뭘 의미합니까?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4분 7초가 없어졌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혹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큰 이 의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한 이 세 가지의 의문과 팩트체크, 그러니까 세대와 충돌하고 폭행을 시도한 게 아니라 원인 모를 이유로 착륙하려다 갑자기 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세대와 충돌한 것이다. 그리고 세대와 충돌했다고 해서 엔진은 멈춘 것이 아니다. 동체 착륙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활주로와 접촉하지 않았다. 다만
활주로 위를 나는 동안에 제주항공 사고기의 꼬리 부분이 3번 활주로 바닥과 부딪혔다. 그리고 블랙박스는 비상전력 전원 장치에 의해서 전원이 공급된다. 사실 비행기가 사고기가 셧다운이 됐다고 한다면 조종사와 관제탑과 교신도 안 돼야 맞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했나요?